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세 번째 테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취업 규칙에 관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2019년 7월 이후에 이 취업 규칙에 관한 문의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취업 규칙에는 꼭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이 13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 자, 근데 한 가지가 늘어났어요. 우리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취업 규칙에 반드시 넣으세요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법이 개정이 돼서. 자, 근데 이 취업 규칙은 그러면 뭐냐 도대체? 회사에 있는 사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대기업이나 뭐 우리 공공기관들은 사규라 그래서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규정, 뭐 복리후생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자, 이런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통칭해서 취업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취업규칙을 모든 사업장이 다 쓰게 되면 다 좋겠지만 너무 좀 번거롭고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은 대표이사나 임원들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 작성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규칙은 뭐 10명이 안 되더라도 작성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1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취업규칙에는 법에서 정한 그 14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기입을 해놔야 이제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반려를 당하거나 보완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럼 우리가 직원이 9명에서 10명이 됐습니다. 9명에서 15명이 됐는데요. 취업규칙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행 법 규정에는 취업규칙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이 되는 순간에 뭐 한 달 이내에 하세요, 뭐 2달 이내에 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어는 놨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시더라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지침을 주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엔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이런 제재, 5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의 제재가 있습니다. 뭐 500만 원까지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기한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모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서 점검이 와서 신고해라라고 했으면 이제 그 기한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취업규칙을 한번 신고하시면 노동부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변경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변경이면 의견 청취만 해도 상관없지만 기존의 조건보다 뭐 상여금이 500%에서 200%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불리해지는 조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경 절차가 좀 번거롭고, 만약에 기존보다 더 나빠졌는데 동의를 안 받고 취업규칙을 신고했다. 그럼 노동부에서 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건 이제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처음에 만들 때 회사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장도 계시고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사업장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여러 사업장을 컨설팅하고 규정 정비해드리고 취업규칙을 만들어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모든 사업장마다 요건들이 다 다르고 원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규칙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지금 꼼꼼히 살펴보셔서 신고를 하셔야, 그래야 향후에 불편한 일들이 없고 근로자들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근로자들과 서로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들을 그냥 취업규칙에 넣어서 나중에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분쟁이 생기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근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사업주와 그 취업규칙, 왜냐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충분한 소통들이 있어야 취업규칙의 관리가 나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사후 조치 이런 내용들도 구체화시키고, 사실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은 아직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교육 내용들도 취업규칙에 좀 담아야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제 요즘에 고용노동부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꼼꼼히 챙기셔서 취업규칙을 한번 만들 때 혹은 변경할 때 우리 충분히 검토하시고 근로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취업규칙이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취업규칙을 신고해 놓으셔야 향후에 근로자들과의 어떤 부당해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여러 지원금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금을 받을 때 예컨대 뭐 정년의 설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뭐 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 어떠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금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규칙에 대한 관리도 우리 사업 운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규칙 처음에 잘 만드셔야 되고요.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고 근로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향후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